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알파벳에 관련된 소식이었죠. 오늘 소통방에 좀 올려드렸던 상황인데요. 내용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 대응을 위해서는 이걸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알파벳이 더 늘린다라고 합니다. 어떤 걸? AI 투자를. 자, 알파벳이 이번에 2분기 매출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클라우드 매출이 무려 82% 증가를 했는데 2분기 캐펙스 같은 경우에는 44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배로 확대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떤 상황이죠? 더 투자를 하겠대요. 데이터 센터에 더 투자를 하겠대요. 전년 동기 대비 2배로 확대했대요. 그 말은 지금보다 더 돈을 쓰겠다. 얼마나? 2배나. 맞나요? 얼마 전 올려드렸던 이제 메타와 관련된 이 임대 선언 소식, 메타가 남는 컴퓨팅 자원을 임대할 것이다 라는 이 선언,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드렸죠? 남는 거 주더라도 반도체는 어차피 부족하지 않다. 데이터 센터를 투자 안 하겠다거나 인공지능 수요가 부족한다고 느낀다는 건 아니다. 왜? 남는 컴퓨팅 자원을 빌려준다라고 하는 것에서 고성능 자원을 임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나요? 이 말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업황을 잘 아셔야죠. 그죠?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칩을 원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칩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같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죠? 자, 이 반도체 기업들, 메모리 반도체가 엔비디아가 만드는 칩에 들어가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해졌고, 그 엔비디아의 칩은 인공지능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 데이터 센터에 더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반도체가 앞으로 더 필요해졌다라는 이야기고, 뭐 일강에서 나오는 반도체의 평균 세일즈 가격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우려를 해소해주는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 이 외인들이 보시는 것처럼 4거래 연속 매수해주는 흐름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물며 지금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최태원 회장님까지, 우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과 최태원 회장님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중요 회동을 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남이. 그죠? 그럼 무슨 얘기 하겠어요? 자, 무슨 얘기 할까가 굉장히 앞으로 주가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 무슨 얘기 할까?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뻔하거든요, 사실. 자, 이번 영상 좋아요만 누를게요. 좋아요만. 뭐 이쯤 되면은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점을 말씀을 드렸던 사람이고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사람이고, 하물며 이제 삼성전자의 최고점, 레버리지 ETF 사태로 인한 최고점에 대한 분석까지 해드렸던 사람이고, 삼성전자 조정 다 맞췄던 사람이에요. 뭐 자랑을 한다라고 하면 자랑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원하신다면 이걸 꼭 점검을 해야죠. 말 그대로 영상을 보셨을 때 제 분석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과거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여러분께도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을 좀 말을 할까? 하나요. 반도체 가격 좀 줄여달라. 이거 하겠어 안 하겠어요? 이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반도체가 필요한 건 맞는데 돈이 없다고 할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메타도 지금 남는 컴퓨팅 자원, 저성능 컴퓨팅 자원 임대라도 해서 어떻게든 이 돈 나가는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나요? 알파벳도 이번 매출에서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자, 보시면은 알파벳도요, 영업 현금 흐름은 41% 늘어났지만 캐펙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잉여 현금 흐름이 59억 달러로 지금 적자로 전환이 됐어요. 캐펙스 증가로 인해서. 한마디로 지금 영업 현금 흐름은 41% 늘어나고 있지만 투자, 캐펙스가 늘어나면서 잉여 현금 흐름은 오히려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열 논란을 잠재울지 말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나 지금 돈이 없어. 투자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 데이터 센터에 돈 진짜 많이 쓰고 있는데, 야, 너네 반도체 가격 좀 깎아줘. 이거 하겠어 안 하겠어요? 무조건 나오겠죠. 그럼 이 반도체 가격 좀 깎아줘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재용 회장님하고 최태원 회장님하고 거기 가가지고 깎아줄게 이래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주가 미안하지만 폭락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여러분, 제가 뭐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조심성 없는 자신감은 화를 부릅니다.
조심하자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을. 그죠? 근데 아무도 오늘 이 얘기 안 했을걸? 잘 떠올려봐요. 여러분이 보셨던 삼성전자 영상 속에서 이 회동이 얼마나 좋을지 그것만 얘기하죠. 달콤한 말만 얘기하죠. 이 영상을 구독할 만한 가치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다른 시각으로 봐야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대감이 보이죠? 이 정도로 지금 이 회동이 중요한 거예요. 반도체 가격 줄여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건데 거기에서 만약에 반도체 가격 줄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개미들은 모를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를 모를 거예요. 저 먼 나라까지 가가지고 면전에 대놓고 반도체 가격 줄일 생각 없거든? 이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반도체 기업들이 얼마나 위상이 높은지가 증명이 돼요. 그럼 앞으로도 이 주가는 가는 거예요. 맞나요? 한 가지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재용 회장님께서 자 중요한 내용 알려드리고 있고 중요한 내용 또 추가로 알려드릴 건데 이 정도는 오늘도 댓글로 감사합니다 외쳐주실 수 있죠. 그죠?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될지 지금 단언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회동에서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 안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죠? 맞죠? 이재용 회장님과 또 최태원 회장님이 어떻게 조율할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메타랑 다 모여가지고 이거 얘기할 거예요. 반도체 가격 어떻게 할 거냐. 너무 비싸다. 얼마나 줄 것이고 얼마나 공급 물량 얼마나 줄 수 있고 가격 어떻게 해줄 거냐. 우리 돈 없다 이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변수는 뭐냐. 딥팩에 들어가면 이거예요. 그래 우리 메모리 가격 조금 깎아줄게. 대신 너네 우리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용해. 이거 되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가만 갈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떨어지고 삼성전자만 가게 될 거예요. 제가 감히랍니다. 이 상황이 되면 SK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다 삼성전자로 돌아올 거예요. 파운드리 사업은 한번 고객사를 유치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맞춤형이기 때문에 그 고객사가 요청한 디자인 설계에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반도체 공장 라인이 구성이 되고 앞으로 그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반도체가 그 고객에게 가장 최적화된 반도체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맞춤형 반도체를 요청한 회사에게 계속 요청합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받으려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꾸려고 하면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다른 반도체 기업을 알아보려면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어마어마한 딜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졌죠.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반도체 가격 우리 내릴 수 없어. 평균 세일즈 가격 우리 낮출 수 없어 라고 하든지 조금은 낮춰줄게. 대신 파운드리 너네 해. 어차피 빅테크 기업들 파운드리에 대한 지출 나오거든요. 어차피 쓰는 돈 그래 삼전 너네한테 줄게. 대신 메모리 반도체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안정적으로 우리한테 가격 줄 거지. 이렇게 협상이 되면요 이야기 달라져요. 그럼 엔비디아한테 낮은 가격으로 메모리 반도체 주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나오면 가는 거야. 이게 회동에 대한 진실인 거예요. 이게 그냥 좋은 이야기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좋은 이야기를 하러 가는 것도 있죠. 근데 그건 제가 어제 방송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죠? 아직 논의되지 않았던 700조 원 미뤄왔던 700조 원 이거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겠어요? 야 우리 이거나 더 해야 되는데 앞으로 돈 쓸 게 진짜 많은데 너네 반도체 계속 이럴 거야? 야 그 돈 주고 우리 계속 사라고? 이럴 거예요. 너네 가격은 올릴 거야 더? 너네 가격 좀 그만 올려봐. 이럴 거예요. 이럴 거. 그래서 사실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님께서 지금 미국으로 건너간 거 사실상 전쟁하러 간 거예요. 전쟁하러 간 거예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쎄쎄쎄 하지 않겠죠. 다 같이 모여서 가격 논의할 거예요. 알파벳도 지금 적자고 메타도 지금 땅 파서 장사하냐 이러고 있고 테슬라도 지금 뭐합니까? 지금 투자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얘네도 돈 나가는 곳이 진짜 많아요. 지금 투자의 시대입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시대, 로봇의 시대, 반도체 시대가 된 거예요.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근데 이 시대에서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게 내일인 겁니다. 내일 분명히 가격에 대한 협상 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본격적으로 회동이 시작이 될 건데 그 회동에서 어떤 것들이 내용이 나오는지 우리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한순간에 시작이 될 거거든요. 제가 좀 우려라는 건 이게 좀
미리 또 반영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응? 미리 또 반영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뭐 이렇게 주요 총수분들께서 건너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좋은데, 정말 다 좋은데, 만약에 이거를 또 결과 나오기 전에 주가가 요동을 치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죠? 금요 일장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화요일까지 아주 요동을 치겠다 진짜. 이건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미리 판단해 드리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장중에 판단을 내려 주셔야 되는데, 우리 영상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장중에 또 브리핑과 매매 대응 해드리니까 구독하시고 화면 속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삼성전자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삼성전자라고 남기면 제가 뭐 구독자라고만 저장하지 뭐 다른 건 하지 않아요. 뭐 전화를 드린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바빠서 전화 드릴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번호 보이시죠? 번호 저장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장 좀 해야 됩니다. 다른 전화번호랑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장을 꼭 하시고요. 네, 저장하셨다면은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뭐 무슨 일이 있거나 뭐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죠. 그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삼성전자 너무나 중요한 흐름을 또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안착하는 흐름이 5일선에 안착하는 흐름, 60일선 돌파를 목전에 둔 흐름,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떨어지는 흐름을 이어질지에 대해선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회동 안에서 가격적인 부분이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또 이걸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은 반도체 가격이 높게 올라서 상상을 초월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했기 때문이에요. 반도체를 많이 만들었는데 많이 만들어도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웃돈을 얹어서라도 가져오겠다라고 하니까 반도체 가격 한마디로 후려친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크게 급등을 하고 마진이 크게 남으니까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회동에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지금처럼 팔 수 없다, 혹은 지금보다 더 높게 더 비싸게 팔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 회동이 삼성전자 주가 하락의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 반대로 양날의 검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좀 기대를 하는 외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회동을 두고서 외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예요?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얘네들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 테니까. 그래서 얘네가 일단 베팅을 했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일단 가능성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더 자세하고 정확한 건 이번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그 내용을 빨리 파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빨리 파악을 한다면 돈을 벌겠죠. 돈을 잃을 수 있는 거 피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대응은 곧바로 해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 보셨다면 삼성전자라고 꼭 남겨 놓으시고요.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려도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